大家好.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강의는 조금 특별한 강의입니다. 우리가 1강, 2강, 3강, 4강 이렇게 이제 강의 순서에 맞게 공부를 하는데요. 자, 이번 강의는 조금 제가 플러스 알파라고 이름을 좀 붙여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뭔가 추가적으로 여러분께 더 내용을 추가해서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인데요. 플러스 알파 혹은 우리가 짜이쉐이디아 이렇게 조금 제목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이쉐이디아 조금 더 공부해보다 이런 표현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제가 뭘 알려드릴 거냐 하면요. 여러분들을 즐겁고 재밌게 해드리기 위해서 뭔가 중국에 관련된 재밌는 얘기를 해드리면 좋겠지만 안타깝게 그렇진 않고요. 자, 이번 강의에서는 이제 2강에 조금 추가적으로 공부를 해야 될 부분, 그 다음에 3강에서도 좀 더 이렇게 뭔가 추가를 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2강하고 3강하고 다 관련이 있고요. 사실은 제일 많이 관련이 있는 강의는 우리가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맨 끝에 있는 20강하고 조금 관련이 있어요. 자, 뭐에 대해서 배울 거냐면요. 우선 우리가 부사어라는 것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자, 부사어라고 하면 가끔 가다가 부사와 부사어를 이제 이렇게 같게 똑같이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제 부사랑은 조금 다른 개념이고요. 하지만 또 부사처럼 비슷한 역할을 하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어디다 넣을까 막 고민을 하다가요. 사실 2강을 배우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2강에서 관용어라는 것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렇죠? 명사를 도와주는 아이들에 대해서 배웠죠. 자, 그래서 2강을 배우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배우시는 게 이제 가장 좋은데 순서에 맞게 보다 보니까 20강에 넣어야만 하는 그런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요. 자, 제가 이 내용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2강 뒤 혹은 3강 전에 좀 이렇게 삽입을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 굉장히 뭐 길거나 하진 않아요. 짧지만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강의도 여러분 이렇게 놓치지 마시고 꼭 정리를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강의 뭐냐면요. 우선 이 강에서는 좀 적으면서 보도록 할게요. 자, 2강에서는요, 우리가 명사라는 것이 있었고, 명사를 끊임없이 앞에서 이렇게 수식해주는 아이들에 대해서 배웠어요. 이런 것들을 관형어 혹은 한정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면 이번 강에서 배울 건 뭐냐면요. 자, 이번 강에서는 이제 명사를 도와주는 아이들을 다 배웠으니까 수어를 도와주는 아이들을 배울 거예요. 수어라는 건 우리가 한 문장 안에서 어때요? 주어나 아니면 주어의 동작이나 상태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것들이고요. 많은 경우에 주어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동사나 형용사들이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장 안에서 주어, 동사, 목적어가 있는 문장이다라고 했을 때 자, 이번에는 우리가 지난 강의에서 배운 게 명사 도와주고 명사 도와주는 거라서 주어랑 목적을 도와주는 거였다면 이번 강의에서는 이렇게 여기 들어가서요. 이렇게 동사를 도와주는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지난 강의를 반드시 이제 이 강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해두시고 이번 강의를 들으시는 게 조금 더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거고요. 역시나 지난 강의에 이어서 이렇게 뭔가를 도와줄 때 우리가 사용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책이라는 명사가 있었을 때 이 책을 꾸며주기 위해서 재밌는 책이라고 하면 요이스라는 형용사를 붙였었죠. 그래서 요이스 그 다음에 슈를 바로 붙일 수 없기 때문에 이 재미있는 이란 형용사와 명사 슈를 붙여주기 위해서 the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다들 기억이 나시고 정리가 되시죠? 자, 그런데 똑같은 원리예요. 우리가 동사를 도와주고 싶어요. 그래서 앞에 뭔가 많은 것들을 붙여줄 건데 이 많은 것들하고 생뚱맞게 동사를 한 번에 붙여버릴 수도 물론 있겠지만 많은 경우 그렇게 마구마구 붙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요. 우리가 바로 이런 한자를 통해서 붙여줄 거예요. 자, 이 한자 땅 지자죠. 그래서 우리가 띠라고 읽으면 바닥이라는 그런 표현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띠라고 읽지 않고 우리가 더라고 읽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번 강은 우리가 요 더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짜요 하고요. 이번 강의도 꼭 놓치지 말고 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네, 그래서 기본적인 문장 구조를 보면 바로 이런 형태가 됩니다. 자, 수로라는 것이 있고요. 이 수로를 도와주려고 사용을 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앞에는 이제 어떤 상황이 온다라고 해서 상황허라는 이름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동사랑 붙여줄 때 함부로 마구마구 붙일 수 없기 때문에 연결해주는 아이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땅지자 더를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발음과 성조는 이제 경성이 되겠고요. 발음은 반드시 더라고 읽어주셔야만 하세요. 예문에 보니까 가오싱더 슈어, 네, 슈어라는 것은 말하다라는 의미를 가져요. 그런데 말을 하는데 어떻게 말을 하냐면 기쁘게 말한다, 슬프게 말한다, 뭐 이런 식으로 뭔가를 덧붙여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오싱이라면 기쁘다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기쁘게 말한다라고 할 때 가오싱더 슈어 이렇게 말씀해 주면 되시고요. 다음에 밑을 보니까 漂亮的 打扮이라고 적혀 있어요. 打扮이라는 건 우리가 뭔가 치장하다, 꾸미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근데 어떻게 치장을 해요? 예쁘게 치장한다, 멋있게 꾸민다 이렇게 만을 만들어 줄 수가 있겠죠. 그때 또 역시나 땅지자 더를 사용을 해서 漂亮的 打扮 이렇게 우리가 말을 연결해 줄 때 활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요 우리가 지난 강의에서 배운 관용어와 마찬가지로 앞에 붙을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다양한 성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상황으로 올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를 보시면 제가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해뒀어요. 여러분은 강의 안에 다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이음절 형용사나 혹은 형용사 구가 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형용사라는 건 뭐 이음절이니까 당연히 두 글자짜리 형용사를 얘기하는 거고요. 형용사 구라는 건 형용사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뭐 부사랑 같이 있다든지 아니면 누군가와 같이 있을 때 우리가 구라는 표현을 하죠. 그래서 예문을 보니까 他高兴地跑上去了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빨리빨리 이제 찾아야 될 것이 동사예요.跑라는 건 뛰다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죠. 자, 그런데 뛰긴 뛰는데 어떻게 뛰냐? 봤더니 高兴的 기쁘게 뛴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는 上去라고 했으니까 기쁘게 뛰어 올라간다라는 의미를 갖겠죠. 자, 그래서 앞에 지금 이렇게 高兴이라는 형용사가 왔다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服务员非常热情地帮助我 이렇게 적혔습니다. 자, 여러분 얼른 동사 찾아보세요. 동사 어디 있어요? 네, 동사는 빵주라는 표현이 있네요. 돕다라는 뜻이죠. 자, 근데 돕는데 어떻게 돕는지 한번 볼까요? 非常热情라고 했습니다. 아주 친절한이라는 의미를 갖죠. 자, 热情만 쓴다면 형용사 혼자 있는 건데 이번에 非常이라는 부사가 왔기 때문에 지금 부사랑 형용사랑 짝꿍을 이루어서 쓴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형용사 구라고 이름을 부르죠. 그래서 이제 아주 친절하게 나를 도와준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자, 다음에 我弟弟干干净净地打扫房间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동사, 그렇죠. 동사는 打扫, 청소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내 남동생이 깐깐징징 하면 형용사의 중첩 형태로 활용을 했고요. 그래서 아주 깨끗하게 방을 청소한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동사를 좀 더 어떻게 할 건지 수식을 해줄 때 땅지자 더를 활용을 해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 확인하셨고요. 다음에 앞에 이제 우리가 동사를 도와주는데요. 동사가 동사를 도와줄 때도 있겠죠. 그래서 동사가 동사를 도와줄 때, 수식을 해줄 때 우리가 나란히 연결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땅지자 더를 통해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문을 보니까 这个孩子不停地吃라고 적혀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진짜 본동사는요. 吃 먹다입니다. 그런데 먹는데 어떻게 먹냐면 不停 자, 不停이라는 건 멈추지 않는다는 의미를 가진 동사예요. 그래서 不停地吃 하면 멈추지 않고 먹는다라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먹는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자, 다음에 아래는요. 他整天唠唠叨叨地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자, 많은 분들이 지금 唠唠叨叨의 형태를 보고 이게 형용사의 중첩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唠唠叨叨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제 발음 기호가 唠唠
따오따오 이렇게 이제 되는 거고요. 이 자체가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잔소리하다, 되풀이하며 끊임없이 말하다라는 의미를 갖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그녀가 하루 종일 끊임없이 잔소리하며 말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주 시끄럽게 계속 옆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형태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동사를 도와주기 위해서 역시나 다 올 수 있는 표현들이에요. 자, 다음에는 이제 역시나 주술구가 오고 그 다음에 땅지자 더가 올 수가 있는데요. 주술구라는 건 주어, 동사 이런 형태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문에 보니까 他心疼地看着我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진짜 동사는 칸이라는 보다라는 의미를 갖는 동사가 되겠고요. 자, 어떻게 보냐라고 했더니 신덩이라는 표현이 와 있어요. 신덩은요, 마음이 아프다라는 뜻의 마음이라는 주어와 아프다라는 의미의 우리가 표현이 와서 주술구를 이룬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신덩더 칸저워 하면 그가 나를 마음 아프게 바라봤다라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에 밑에는 他一个人孤独地坐在那里 이렇게 적혀 있어요. 우선 앉아있다의 주어가 진짜 동사가 되는 거고요. 자, 어떻게 앉아있는지 보니까 이 글은 혼자서 꾸두 하면 고독한, 외로운이라는 의미를 가진 형용사죠. 자, 그가 혼자서 아주 고독하게 그곳에 앉아 있다라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땅지자 더와 짝꿍을 이룰 수 있는 것들 알아봤고요. 자, 두 가지 더 보실게요. 자, 두 가지 표현을 더 보면은 여기 네 번째 수량사가 올 수도 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수량사. 우리가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 더라는 걸 배울 때 명사를 수식해주는 이 더를 배울 때는요. 수량사는 올 수가 없었어요. 그쵸? 예를 들어서 2번 쇼라고 하면 2번 쓰고 쇼라는 명사를 꾸며주기 위해서 우리가 더를 쓴다라고 하지 않았죠. 이때는 더가 생략된다라고 배웠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요. 수량사가 있고 동사를 쓴다면 그땐 땅지자 더가 필요해요.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거우的吃 자, 이 거우라는 건 한 입이란 뜻이죠. 거우가 입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거우的吃하면 한 입 먹는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步的走 자, 이步라는 건 한 발짝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한 발짝 걷는다 혹은 간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다음에 事情一件的做 이렇게 적혀 있어요. 事情이라는 건 어떤 일이나 사건이라는 의미를 갖고요. 그 일이나 사건의 양사로서는 우리가 件이라는 표현을 활용을 합니다. 네, 件은요. 옷을 세는 양사이기도 하지만 어떤 사건이나 일을 세기도 해요. 그래서 사건은 일은 한 건 한 건 해야만 한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때 상지자 더를 통해서 동사와 연결을 해주곤 합니다. 이것도 확인해 주시고요. 자, 다음에 다섯 번째 표현은요. 역시나 고정적으로 우리가 활용하는 것들이 있어요. 자, 그런 것들은 바로 이런 겁니다. 他全心全意的帮助你们 네, 죄송해요. 워라고 적혀 있네요. 네, 그래서 我全心全意的帮助你们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全心全意라는 건 전심전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마음을 다해서 너희들을 도와준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全心全意라는 것은 사실 하나의 고정구, 성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어와 동사를 연결해 줄 때는 또 땅지자 더가 필요한 그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가 지금 땅지자 더를 활용을 할 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이 우리가 2강에서 배웠던 이 한정어 더라는 것과 연결해서 좀 기억을 해두시는 게 가장 좋은 공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더라는 것은 우리가 뒤에 명사만 올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번 강에서 이제 배우는 이 땅지자 더라는 것은요. 뒤에 지금 수러, 즉 동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죠. 자, 그래서 지금 뒤에 누구를 도와주려고 활용하는 것인지 이거를 꼭 반드시 조금 정리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알아볼 건요. 땅지자 더 역시도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 위에 있는 명사를 도와주는 더도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들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런 경우예요.
자, 보시면요. 우선 2강에서 명사를 도와주는 것과 똑같은 원리로 한 글자짜리 형용사가 있을 때는 그때는 더를 굳이 쓰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요. 먼저, 그쵸? 자, 굉장히 많이 들어오셨을 거예요. 우리가 중국인하고 이제 친구랑 막 만나서 놀고 하다가 헤어지죠. 그때 물론 짜이지엔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겠지만 먼저 천천히 가, 잘 가라는 의미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글자짜리 형용사 만이라는 표현과 쭉 걷다 가다라는 의미의 동사를 붙일 때는 땅지자 더를 활용하지 않습니다. 자, 다음에 早说. 早는 이르다, 일찍이라는 의미를 가진 형용사예요. 그렇죠? 早说라고 하면 일찍 말하지 그랬어. 빨리 말하지 그랬어. 이렇게 활용을 할 때 활용하는 표현이고요. 역시나 한 글자짜리 형용사가 붙었기 때문에 더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早来 하면 이르게 오다, 일찍 오다라는 표현이고 역시나 마찬가지가 되겠죠. 자, 그래서 예문에 넣어 보니까요. 学汉语的时候一定要多听多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중국어를 공부할 때에는 반드시 많이 듣고 많이 말해야만 한다라는 표현이죠. 자, 어때요? 당연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중국어 배우실 때一定要多听 많이 듣고요. 多说 많이 말을 하세요. 네. 자, 다음에 밑에는 早睡早起的习惯对身体很有帮助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早起早睡라는 게 뭐예요? 早睡早起는요. 자,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난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하나의 고정구처럼 사용하는 그런 표현인데요. 早睡 일찍 자다라고 해서 형용사, 한 글자짜리 형용사와 동사가 붙었기 때문에 이때도 역시나 더는 활용하지 않는다는 거 확인하셨습니다. 자, 다음에는요. 他静静地坐在沙发上 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이건 뭐예요? 우선 여러분 찡이라는 건 조용히, 조용한이라는 의미를 갖는 형용사입니다. 분명히 한 글자짜리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찡이 하나만 적혀 있는 것이 아니라 찡찡더라고 해서 두 번 적혀 있어요. 그렇죠? 중첩이 되었습니다. 중국어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글자 수를 잘 맞추셔야만 해요. 그래서 한 글자짜리가 왔을 때는 너를 생략할 수 있지만 그 한 글자짜리가 반복이 되어서 혹은 다른 부사가 붙어서 2개, 3개, 4개 글자 수가 늘어나면 그때는 원리 원칙대로 우리가 더라는 걸 꼭 붙여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타징징더는 붙였죠. 그 다음에 坐在沙发上이라고 해서 아주 조용히 소파 위에 앉아 있다는 표현으로 활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지금 아래 거 요거는 형용사의 중첩이 돼서 더가 붙어 있다는 것도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 아래는요. 이제 이음절 형용사가 이음절 동사를 수식하는 형태라고 했는데요. 2글자짜리 형용사가 2글자짜리 동사를 도와줄 때 그때는 더를 사용해도 되지만 또 사용하지 않아도 전혀 무관합니다. 그래서 많이 활용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요. 幸福的生活 뭐예요? 행복하게 생활한다, 행복하게 산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이때 幸福라는 건 2글자짜리 형용사고 生活라는 건 2글자짜리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너가 있어도 또 없어도 상관이 없는 형태입니다. 자, 아래도요. 努力的学习라고 적혀 있습니다. 努力는 열심히 하다라는 의미의 형용사예요. 学习는 공부하는 거죠. 이때도 너는 있어도 없어도 상관이 없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지난 강 바로 관용어 표현과 조금은 다른 형태이지만 또 비슷한 원리로 이번 강의에서는 동사를 수식해 줄 수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요. 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빼먹지 마시고 정리를 확실히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또 3강에서 다시 뵙도록 할게요. 大家辛苦了，再见。 大家好.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강에서는 우리가 동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동사라는 건요, 여러분들이 뭐 한국어를 하든 외국어를 하든 어떤 언어를 하든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런 품사가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동사에 대해서
사실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잘 모르는 것도 있어요. 또 때로는 어설프게 알아서 이게 맞나 틀리나 긴가민가 하신 게 있을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을 이번 기회에 한번 싹 정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3강을 시작으로 해서요. 3강, 4강, 5강까지 동사에 대해서 이모저모 살펴보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강의 소개를 드리면요. 동사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우선 이번 강 3강에서는요. 여러 가지 동사의 종류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동사의 종류와 그 다음에 이 동사들의 기본적인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사의 종류는 총 10가지로 나눠서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동사의 특징은 크게 5가지 정도로 간략하게 정리를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강에서는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배운 동사의 종류와 특징을 가지고 좀 더 이제 활용도 하면서 그리고 또 어떤 특별한 동사가 있는지를 조금 나눠서 보도록 할 거예요. 기본적인 동사의 종류에 대해서 배웠다면 이번에는 좀 특별한 동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특별한 동사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네. 우선 일반적으로 특별한 동사라는 건요. 좀 2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동사라는 것은 늘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것이 기본적인 특징인데 때로는 어떤 동사들은요. 동사 하나 나와 있고 목적어를 2개 취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중 목적어를 갖는 동사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동사들 어떤 게 있는지도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특별한 동사라고 불렀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동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합 동사라고 부르는 것이 있죠. 이합 동사라는 건요. 이 이별한다의 이고요. 합은 합친다의 합이에요. 그래서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할 수 있는 것을 이합 동사라고 부릅니다. 자, 이런 동사들 어떤 게 있는지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이합 동사들의 기본적인 특징, 또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4강에서 한번 정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마지막 5강은요. 이렇게 3강과 4강에서 배운 동사들을 가지고 이제 여러모로 활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활용을 할 때 또 가장 많이 이제 여러분들이 잦은 실수를 하시는 부분이 바로 중첩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첩이라는 건 중복해서 사용을 한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칸이라는 동사를 칸 이렇게 2번씩 사용을 중첩하는 그런 활용에 대해서 한번 5강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강부터 5강까지 동사를 이번 기회에 아주 파헤쳐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우선은 동사의 위치를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옆에 표를 보시면 동사를 기준으로 해서 앞뒤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주어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동사가 하나 있고 동사의 특성상 늘 목적어를 취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를 하나 적어주면 문장이 끝난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실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동사를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해서 앞에 붙일 수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부사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여기까지는 이제 대부분 맞아 그럴 수 있지 부사까지는 내가 알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요. 중국어에서 동사는 앞을 보나 뒤를 보나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짝꿍으로 데리고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 주어를 시작으로 해서요. 동사 앞에는 부사라는 것이 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조동사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조동사는 중국어의 표현으로 바꾸면 능원동사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능원동사도 올 수가 있죠. 능원동사에는 할 수 있다, 하고 싶다, 하기를 원한다 이런 의미를 가진 표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치사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치사를 굉장히 싫어하세요. 그렇죠? 전치사는 중국어 표현으로 또 바꾸면 개사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의 앞에는 이런 것들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구라고 해서 이런 표현이 붙었냐면 전치사는 동사의 바로 앞에 딱 붙어서 사용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전치사로는 뭐 게이라든지 시앙이라든지 왕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동사의 바로 앞에 붙일 수는 없고요. 항상 명사랑 짝꿍을 이루어서 사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전치사 즉 개사 플러스 명사의 형태로 쓰일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전치사 구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동사를 기준으로 해서 또 뒤에 뭔가가 붙어 올 수가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로는 동태조사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동태조사라는 건요. 동사의 바로 뒤에만 붙일 수 있는 조사가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세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이 다들 알고 계시는 겁니다. 러라는 것이 있습니다. 러를 붙이면 동사를 완료했다. 그 동작을 완료했다라는 표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저라는 것을 붙임으로써 동사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의미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는 꾸어가 있죠. 그래서 동사 꾸어하면 동사를 한 적이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진 것들을 동태조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붙였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보어가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중국어 보어를 싫어하세요. 왜? 어렵고 복잡하다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사실 중국어 보어는요. 별거 없어요, 여러분. 동사의 바로 뒤에만 붙여주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보어라는 것은 동사를 보충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 동사를 조금 더 정확하게 또 구체적으로 설명하려고 사용을 하는 것들입니다. 그렇게 특별히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동사의 보어로는 총 6가지의 보어 형태가 있고요. 이것들은 이따가 동사의 특징을 보면서 그때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목적어가 붙여 나올 수가 있는 것들이죠. 자, 이렇게 동사의 문장에서 동사의 위치를 살펴보다 보니까 동사를 기준으로 해서 앞이나 혹은 뒤에 굉장히 많은 품사들이 달라붙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사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많이 활용할 수가 있고 만약에 시험을 준비하신다면 그만큼 출제 빈도율이 굉장히 높은 그런 품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대략 간략하게 동사의 위치를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예를 통해서 한번 어떻게 문장을 바꿀 수 있는지, 어떻게 문장으로 또 활용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간단하게 여기 예문을 하나 적어놨어요. 그래서 가장 쉬운 동사인 칸, 보다라는 의미를 가진 그런 동사가 되겠죠. 이 동사를 가지고 한번 문장으로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한번 해봤습니다. 처음에 칸이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이 동사가 문장이 되려면요. 주어가 필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주어 하나와 그리고 동사 하나를 이렇게 연달아 쓰어줬습니다. 그래서 我看이라는 표현이 됐고요. 나는 본다라는 문장으로 탈바꿈했죠.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마침표를 하나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동사 혼자만 있으면 뭔가 썰렁해요. 뭘 보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어, 동사, 그리고 목적어를 더 하나 붙여줬더니 이렇게 좀 더 긴 문장이 됐죠. 그래서 예문으로 我看书 나는 책을 본다라는 그런 문장이 탄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문장 마침표를 찍어줬죠. 자, 그리고 나서 또 보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여러 가지 형태로 이렇게 문장을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붙였던 것이 바로 이딩이라는 부사가 되겠어요. 이딩은요, 반드시 꼭 이라는 의미를 가진 그런 부사 형태가 되겠습니다. 부사의 위치는 아까 우리가 문장 구조를 한번 살펴봤듯이 동사의 앞에 위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딩, 여기다가 부사를 끼워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我一定看书 하면 나는 책을 꼭 봐야 한다. 이런 표현이 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나서요. 우리가 또 조동사, 즉 능원동사라는 것도 붙일 수가 있는데 능원동사의 위치는요. 부사의 뒤, 그리고 동사의 앞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을 하니까 조금 복잡한가요? 능원동사라는 것은요. 어떤 능력이나 희망사항을 얘기를 해주는 건데요. 항상 위치가
동사의 앞에만 위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동사의 앞에 위치하려고 보니까 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부사는 뭐예요? 동사를 도와주려고 그럼 붙이는 그런 부수적인 표현이 되겠죠. 그런데 능원 동사 역시 일종의 동사이기 때문에 부사의 위치는 능원 동사의 앞에다가 붙이시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래 문장을 보니까 我一定要看书 적혀 있죠. 네, 여기서 한번 문장을 끊어보면요. 야라는 것도 능원 동사고 칸도 동사입니다. 그런데 보면 결국에 동사예요. 그래서 부사는 이 두 개의 앞에다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我一定要看书 나는 책을 꼭 봐야만 한다. 이런 표현이 되겠죠. 다음에 또 아래를 보시면요. 이제는 뒤로, 동사의 뒤로 뭔가를 첨가시켜 줄 거고요.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了过着는요. 동태조사라고 했습니다. 동사의 뒤에 붙이는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看了 하면 봤다. 그쵸? 看过 본 적이 있다. 看着 보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시제 표현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조사 표현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아래를 보시면 我看了一遍이라고 했습니다. 看了 하면 여기에서 동태조사 표현을 동태조사를 붙여서 문장이 한번 끝났죠. 나는 봤다. 요거예요. 그런데 一遍이라는 것은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동작의 횟수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我看了一遍 하면 나는 한 번 봤다라는 표현이고요. 요것은 동작의 양이라서 동양보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까 보어가 총 6가지가 있다고 했고요. 그 중에 하나가 동양보어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칸이라는 동사 하나를 가지고 앞이나 뒤에 붙여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붙일 수가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번 강의에서 또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어떻게 붙일 거고 어떤 규칙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동사의 종류를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런 가장 기본적인 동사가 첫 번째 동사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동작 동사라고 부를 거예요. 자, 저는 적겠지만 여러분들은 강의 안에 이미 다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굳이 적지 마시고 한번 눈으로 보세요. 자, 여기 이렇게 표를 보시면은 동작 동사라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쉽게 취할 수 있는 그런 동작을 나타내는 그런 동사들이 쫙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이 강의를 보고 있는 분들은요. 여기서 딱히 모를 만한 표현은 없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 나를 시작으로 해서 꽁주어 일하고 찬지하 참가하고 연주 연구하다라는 표현까지 이것들 외에도 굉장히 많은 수많은 동사들이 있죠. 그래서 예문으로 바로 보시면요. 明天我去参加活动이라고 했습니다. 자, 내일 나는 어떤 활동에 참가하러 간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런 평범한 일반 동사들은요. 대부분 뒤에 목적어를 한 가지 정도는 취할 수가 있겠죠. 그게 아주 가장 기본적인 동사의 특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의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동사를 동작 동사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동사들을 보시면요. 자, 이번에는요. 비동작 동사라고 부를 거예요. 자, 제가 동사를 그냥 V라고만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동작 동사라는 건요. 말 그대로 동작을 하지 않지만 어떤 동사의 의미를 가진 것들이에요. 말을 하다 보니까 좀 이상해요. 동작은 하지 않는데 움직이는 형태를 나타낸대요. 자, 그 말 뜻은 뭐냐면 우리가 말을 통해서 하는 것들 있죠. 몸은 가만히 있지만 말을 통해서 하는 것들을 비동작 동사라고 부릅니다. 옆에 보시면 介绍 소개하다, 说明 설명하다, 报告 보고하다, 打听이라는 것은요. 때린다, 듣는다,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따팅은요. 알아보다, 물어보다라는 표현, 그런 의미를 가진 동사고요. 언제 굉장히 많이 쓰냐면 우리가 중국에 가서 이렇게 길을 가다가 어디를 가야 될지 어떻게 가야 될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저 길을 물어봐야 될 때 지나가는 사람한테 请问 이렇게 시작하는 그렇게 시작해도 되지만 일반적으로 따팅이샤 따팅이샤 이렇게 해서 말을 먼저 건네곤 합니다. 그래서 제가 길 좀 여쭤볼게요. 말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런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따팅이라는 동사도 굉장히 많이 쓰는 그런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동사들은 어때요? 동작은 정말 실질적인 몸의 동작은 없지만 입을 통해서 하는 그런 동작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비동작 동사라고 부르고요. 예문을 들어보면
我给你介绍. 내가 너한테 소개해 줄게. 그 다음에 向行人打听. 行人이라는 건 행인이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인에게 물어보다.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동사들은 특징이 하나 있는데 이렇게 전치사, 즉 개사를 붙여서 일반적으로 사용하곤 합니다. 너한테, 나에게 혹은 누구한테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을 한다는 표현이 사용한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비동작 동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동사의 종류를 보시면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먼저 동사들을 한번 읽어볼게요. 生气, 화나다, 喜欢, 좋아하다, 希望, 희망하다, 关心이라는 건 뭐예요? 관심 있다 이런 표현이죠. 자, 여기 이제 한자를 보시면은 저 한자가 조금 이상하게 생겼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 한자는 원래 이렇게 쓰는 이런 한자가 되겠죠. 관이라는 건 닫다라는 표현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워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제가 요거를 PPT로 이렇게 옮겨 적다 보니까 한자가 저렇게 바뀌었을 뿐입니다. 원래는 이렇게 여러분이 알고 계신 그 원래대로 관 요 한자가 맞는 한자예요. 그래서 워드로 나오다 보니까 저렇게 나왔구나. 그냥 조금 이해를 해주세요. 자, 다음에 보시면 파라는 것이 있습니다. 파라는 건 무섭다, 두렵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파라는 한자를 문장 안에서 보게 될 때요. 단순히 워파니, 난 네가 무서워. 워파 빠바, 난 아빠가 무서워. 이런 형태보단요. 워파, 考试考得不好. 이런 식으로 나는 무섭다, 시험을 못 볼까 봐. 이렇게 사용하는 문장을 여러 번 보실 거예요. 자, 그럴 때는 자연스럽게 굳이 무섭다, 두렵다라고 해석하지 마시고요. 그냥 걱정스럽다라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해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다음에 옆에는 I, 사랑한다라는 표현이 있고요. 사랑한다의 반대어인 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헌은 증오하다, 싫어하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다음에 担心하면 걱정하다 하고요. 타오옌, 타오옌이라는 건요. 싫다라는 의미도 있는데요. 단순히 뿌시환의 싫다가 아니라 약간 얄밉다라는 의미를 가진 그런 싫다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레이빙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표현을 보면 조금 의심하실 거예요. 선생님이 잘못 쓰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라는 것은 배고프다라는 의미를 가진 어때요? 형용사로 많이들 알고 계시고요. 레이는 피곤하다의 의미를 가진 형용사로 기억을 하실 거고요. 삥 같은 경우에는 병나다의 병이라는 명사로 많이들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단순히 형용사 혹은 명사의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라는 표현은요. 배고프다의 형용사 의미도 있지만 동사로서 굶주리다라는 표현도 가지고 있고요. 레이 같은 경우에는 피곤하다 형용사 의미뿐만이 아니라 수고하다, 고생하다라는 동사의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얘네들이 더 이상 형용사 혹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로서도 많이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것 좀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삥 같은 경우에는 이거 자체로 동사가 되어서 삥러 하면 병났다라는 의미로 바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기다 붙여놓은 것들이고요. 자, 이런 동사들을 우리가 심리 동사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심리 상태에 대해서 나타내주고 있는 동사이기 때문에 심리 동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조금 설명을 해보면 우선 여러분들이 헷갈리실 수 있는 요 두 가지 표현과 그 다음에 타오옌을 제가 한번 예로 들어봤어요.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요. 你累了一天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一天은 하루라는 표현이죠. 자, 累了一天은요. 네가 하루 동안 수고했다, 고생했다라는 표현이에요. 피곤했다가 아니라 수고했다의 동사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还是早点休息吧 이렇게 적어놨네요. 그래서 하루 동안 고생했으니까 일찍 들어가서 쉬어라 라는 표현이 되겠죠. 자, 다음에 还是뭐뭐吧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짝꿍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 되겠고요. 뭐뭐 하는 게 낫겠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날씨가 춥고 배가 고프고 피곤하고 이럴 때 还是回家吧 집에 들어가는 게 낫겠다. 이럴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자, 다음에 아래 문장을 보시면 千万不能饿着肚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우선 千万이라는 건요. 부디, 제발이라는 의미를 가진 부사가 되겠고요. 不能은
하면 안 된다, 할 수 없다 이런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제발 하면 안 된다, 하지 말아라. 뭘 하면 안 되냐면 어저 도주 뭐예요? 제가 아까 으어가 배고프다 말고 동사로서 굶주리다 라는 표현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배를 골아서는 안 된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밥을 제때 먹어야지 너 끼니 그렇게 막 거르고 배를 골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표현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아래를 보시면요. 我最讨厌你 이렇게 적혀 있어요. 난 네가 제일 싫어 이런 표현이 되겠죠. 그런데 제가 아까 讨厌에는 정말 不喜欢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난 네가 좀 얄미워 라는 표현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讨厌 같은 경우에는요. 왜 여자친구가 남자친구한테 약간 투정 부릴 때 많이 쓰는 그런 나는 너가 싫어 막 이런 표현 하잖아요. 그때 정말 증오해서 남자친구한테 싫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투정 부리는 그런 어감이 되겠죠. 讨厌 같은 경우에는 그런 뉘앙스로 여러분이 사용을 하시는 게 더 적절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네 번째 동사는요. 감각 동사가 되겠습니다. 감각 동사라는 건 말 그대로 어떤 감각에 관련된 표현이 되겠고요. 옆에 보시면 看见, 听见, 闻见, 感觉라는 표현이 있어요. 뭐예요? 봤다, 들었다. 자, 闻见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이 한자를 보고 듣다를 이렇게 추측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왜냐면 문 안에 그 귀자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중국에서 闻见은요. 냄새 맡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이렇게 실수하지 마시고요. 냄새 맡다라고 할 때 闻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음에 感觉라는 건 뭐뭐라고 느끼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감각을 통해서 나타낸 동사를 감각 동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다음에 다섯 번째 동사를 보시면요. 이런 것들을 인지 동사라고 표현을 할 건데요. 어떤 것들을 이제 인식한 다음에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认为는 뭐뭐라고 생각하다, 以为 역시 뭐뭐라고 생각하다, 知道는 뭐뭐를 알다, 记得는 기억하고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기억하고 있다. 그래서 난 네가 작년에 뭐 했는지 알아.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기억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想 뭐뭐라고 생각한다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我想 어쩌고 저쩌고 나는 뭐뭐라고 생각해. 이렇게 할 때 사용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 다들 아시는 표현이고 또 어려운 게 없어요. 하지만 실수하지 말아야 될 건요. 앞에 두 단어가 되겠죠. 认为랑 以为라는 것은요. 认为는 내가 생각했던 게 A예요. A는 내 생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실이 B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어떤 친구를 보고 그 친구가 중국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 역시 그 친구가 중국인이에요. 그때는 我认为你是中国人. 나 너가 중국인이라고 생각했었어. 난 네가 중국인인 걸 알았어.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는 표현이고요. 자, 반대로 认为가 아니라 以为라는 것이 있습니다. 以为라는 것은요. 내 생각이 너는 중국인인 줄 알았어. 그런데 사실은 한국인이었어. 이렇게 생각과 사실이 다를 때 사용할 수 있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뭐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아니었네 라고 사용을 할 때는 以为로 꼭 해주셔야만 해요. 그래서 저 두 개 단어만 조금 구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동사는 여섯 번째 판단 동사가 되겠습니다. 판단 동사는요, 여러분이 중국어를 배우실 때 가장 먼저 배웠던 그런 동사가 되겠고요. 옆에 보시면 쉬가 적혀 있죠. 자, 쉬는요, 굉장히 쉬운 동사이지만 여러분이 작은 실수를 굉장히 많이 범하는 그런 동사가 되겠습니다. 예문을 보시면요, 我是北京大学라고 적혀 있어요. 자, 나는 북경대학이다 라는 표현이 되겠죠. 자, 나는 북경대학이다. 맞는 표현일까요? 네, 한국어로서도 조금 어색한 감이 있습니다. 역시 중국어 문장으로도 틀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은 우리가 이 문장이 틀렸다는 걸 다들 아시지만요. 실제로 여러분이 중국어 작문을 하시다 보면 我是北京大学라고 적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자, 그런데 판단 동사를 사용을 하실 때는요. 우리가 주어를 A라고 하고 목적어를 B라고 했을 때 A 이꼬를 B라는 이 문장, 이 기호가 이 부동어가 반드시 성립이 돼야지만 여러분이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이제 바꿔보면요. 我是北京大学的学生이라는 문장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주어인 나와 목적어 학생이 같다라는 이 부동어가 바로 성립이 돼야만 합니다. 그래서 北京大学는 어때요? 뒤에 있는 목적어를 조금 꾸며주는 말로 들어가야겠죠. 나는 북경대학의 학생이다 라는 표현으로 사용을 하셔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판단 동사라고 부르고요. 다음 동사로는 우리가
어떤 상태 유지를 의미해주는 상태 동사가 되겠습니다. 상태 동사라는 건요. 어떤 동작을 우리가 한번 취해버리면 그 동작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상태 동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옆에 있는 단어들을 좀 보시면요. 짠, 서다, 쪼, 앉다, 당 하면 눕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죠. 사실 이런 동작들은요.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면 일어난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고요. 앉는 것도 똑같고 눕는 동작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는 파라는 것은요. 엎드리다라는 표현이에요. 왜 여러분 우리가 옆으로 잘 수도 있고 똑바로 잘 수도 있고 엎드려 잘 수도 있죠. 그때 사용하는 그 엎드리다가 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옆에는 뚠이 있어요. 뚠은 쪼그리고 앉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쪼그리고 앉는 동작도 한번 취해버리면 계속 유지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상태 동사라고 표현을 하고요. 자,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저라는 동태 조사를 붙여서 많이 사용을 하고는 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 동작을 취해버리면 그 동작이 계속 지속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지속의 의미를 가진 동태 조사 저를 많이 붙이곤 합니다. 이것도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다음에 우리가 알아볼 동사는요. 바로 존재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 존재 동사가 되겠습니다. 자, 존재라는 건요. 사람이나 사물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그 장소와 더불어 표현을 할 때 사용하는 것들이고요. 요는요. 뭐뭐에 있다라는 표현이고 쉬는 이다, 짜에는 어디에 있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자, 이것들 이미 여러분들 다 정확하게 알고 계실 텐데요. 주의하셔야 될 것은 요의 부정형은 뭐죠? 뿌요가 아니라 메이요입니다. 그것만 주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또 알아볼 것이 바로 방향성을 나타내는 방향동사가 되겠습니다. 방향동사는요. 라이와 취를 시작으로 해서 지까지 총 9가지의 방향동사가 있습니다. 자, 라이랑 취는 왜 여기 붙었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라이랑 취는 여러분 정확하게 기억을 해두셔야 될게요. 정확하게 방향성을 나타내 주고요. 그 기준, 방향의 기준은 항상 내 자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라이라는 것은요. 뭐 어떤 사물이나 사람이 나에게로 가까이 오면 그때는 무조건 라이를 쓰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취라는 것은요. 나로부터 멀어질 때는 취를 쓰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잠깐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면요. 쪼라는 동작이 있습니다. 이때 쪼, 자, 이 뒤에 있는 것도 조금 사용을 해볼까요? 들다라는 표현이 뭐죠? 바깥에서 안쪽으로 들다라고 표현을 할 때는 바로 이 찐이라는 동사를 사용을 하죠. 그래서 쪼, 찐. 그 다음에 들어가다라는 표현을 할 때는 조진취 이렇게 붙여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걸어 나오다라고 할 때는 뭐라고 하면 되죠? 걸어서 나다는 추가 되겠고요. 나오다는 라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보어 형태로도 바꿔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들은 이제 보어를 좀 더 제가 정리해 드릴 때 그때 좀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고요. 우선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 10번째 동사는요. 바로 능원 동사가 되겠습니다. 네, 9번째는 방향 동사였고 그 다음에 10번째 드디어 능원 동사입니다. 가끔 가다가 제가 능원 동사라고 하면 그게 뭐지?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조동사라고 하면 또 바로 들으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조동사는요. 좀 영어에 걸맞는 표현이고요. 중국어는 능원 동사라는 표현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우선 같다라는 것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는 능원 동사라고 조금 호칭을 바꿔주세요. 자, 그 다음에 옆에를 이제 보시면은 능원 동사들은요, 이렇게 있습니다. 사실 이거 외에도 얼마든지 더 여러 가지를 첨가시킬 수 있지만 우선 기본적으로 이것들 정도는 좀 알아두셔야지만 우리가 회화도 할 수 있고 또 시험에도 우리가 참가를 할 수 있으니까요. 여기 있는 건 조금 다 외워주세요. 能会想要 여기까지는 다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뭐 할 수 있다, 뭐 할 줄 안다, 하고 싶다, 해야만 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죠.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可는요, 기꺼이 무언가를 하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이 뭔가를 요구했을 때, 뭐 좀 해줄래? 라고 부탁을 했을 때, 내가 뭐 당연히 해줄 수 있지. 이렇게 조금 호의적인 반응을 볼 때 사용하실 수 있으시고요. 다음에 간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간이라는 건 감히 뭐뭐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我不敢说 이런 표현을 여러분이 한 번쯤은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我不敢说 내가 감히 말을 할 수가 없다. 내가 감히 그런 말을 못하겠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옆에 나온 위엔이는 뭐뭐하길 바라다, 희망하다라는 표현이고요. 거의 인가의 정도는 여러분이 당연히 알고 계실 거라고 제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그래서 능원 동사를 이렇게 알아보셨는데요. 기본적으로 능원 동사의 위치와 더불어 부정형까지 한번 간단하게 우리가 정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옆에를 보시면요. 능원 동사하고 나와 있습니다. 우선 능원 동사는요. 반드시 뒤에 동사가 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부사가 있다면 능원 동사의 앞에다가 부사를 붙여주시면 되십니다. 자, 그런데 가끔 가다가 정도부사랑 짝꿍을 이루어서 사용하는 능원 동사들이 있어요. 정도부사라는 건 어떤 정도에 대해서 표현을 해주는 그런 부사가 되겠고, 뭐 어떤 것을 잘한다에 뭐 잘, 혹은 매우, 아주, 뭐 더, 정말로, 진짜로 이런 의미를 가진 그런 부사들이 되겠죠. 자, 예문을 조금 보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我很会做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선 会라는 건요. 의미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뭔가를 배워서 할 줄 안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습득한 다음에 나 그것을 할 줄 알아 라고 얘기할 때 할 줄 안다, 호의를 사용하실 텐데요. 단순히 我会做菜 하면 뭐예요? 나 요리할 줄 알아. 이런 표현이 되고요. 거기 앞에다가 很이라는 부사를 넣어줌으로써 난 요리를 정말 잘한다. 이런 의미로 바뀌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후이에 대해서 좀 더 보면요. 두 번째 의미로는 어떤 미래에 대해서 추측이나 가능성에 대해서 예상할 때 쓰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막 구름이 막 잔뜩 껴있고 팔다리 어깨 허리가 쑤셔요. 그러면 민티의 후이시아위 뭐예요? 내일은 비가 올 것이다. 이렇게 추측할 때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참고적으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아래를 보시면요. 非常能喝酒 이렇게 적혀 있어요. 우선 能喝酒라는 건요. 술을 마실 수 있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그런데 앞에 非常이란 아주 매우라는 의미의 부사를 붙임으로써 아주 술을 잘 마신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非常能喝酒 이렇게 읽으실 수 있으시고요. 다음에 아래를 보시면 真想去中国라고 했습니다. 想이라는 건 하고 싶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想去中国는 중국에 가고 싶다입니다. 그런데 真이라는 부사를 붙임으로써 정말 중국에 가고 싶다 이렇게 강조하는 문구가 되겠죠. 다음에 非常愿意参加 자, 愿意参加하면요. 참가하고 싶다라는 뜻이에요. 참가하길 바라다, 희망하다라는 뜻인데 非常 하면 아주 매우라는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도부사와 더불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에 여긴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도부사는 아니지만 이딩역 다음에 뒤에 동사 이렇게 붙여서 많이들 사용을 하세요. 그래서 이딩역 한슈, 이딩역 칠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것도 맞아. 이거는 그냥 하나의 고정문처럼 쓰인다는 거 이것도 꼭 알아두시면 되시겠어요. 자, 다음에 우리가 능원 동사를 보실 때요. 부정형을 이제 많이들 보시는데 자, 우리가 능원 동사의 부정형은 메이가 아니라 뿌입니다. 요거는 다 아세요. 하지만 여러분 아마 이건 모르실 거예요. 예외적으로 뿌뿐만이 아니라 메이도 능원동사의 부정형으로 취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딱 두 가지가 메이를 부정형으로 취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능과 바로 간이 되겠습니다. 능하고 간은요. 뿌능, 뿌간도 되지만 메이능, 메이간도 가능하다는 거 이것도 꼭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래서 문장을 한번 보시면요. 메이능 찬지아 가오시예요. 자, 우선은 메이 없이 능 찬지아 가오시 하면 시험에 참석할 수 있다, 시험에 참가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뿌로 바꾸면 우선 좀 뿌를 적어볼까요? 뿌능 참가考试 하면 뭐예요? 시험에 참가할 수 없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자, 그런데 没能参加考试 하면 시험에 참가할 수 없었다라는 표현이 돼요. 자, 우리가 시험에 참가할 수 없었다. 시제를 좀 볼까요? 과거, 현재, 미래. 언제인가요? 시험에 참가할 수 없었다. 아마도
과거의 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런 표현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메이와 부의 가장 큰 차이가 시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인은 우리가 과거 사실에 대해서 사용을 하고요. 부는 현재와 미래에 대한 부정이라는 걸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능원 동사에 메이를 붙였을 때 역시 이 시제 표현에는 전혀 변화가 없이 그대로 시제가 살아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메인은 찬지아 가오슈는 내가 뭐 어제가 됐던 엊그저께가 됐던 한 달 전이 됐던요. 시험에 참석할 수가 없었어. 이렇게 과거형 문장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간 역시 메이를 붙인다면 과거형 문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메이간 디추个人意见했습니다. 디추라는 건 뭐예요? 제시하다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个人意见, 내 개인 의견을 뭐예요? 제시할 수 없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간의 의미가 감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감히 내 개인 의견을 제시할 수가 없었다라는 의미를 가진 과거형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능원 동사는 일반적으로 뿌를 부정형으로 취하지만 넝하고 간은 메이도 취할 수 있다는 거 그거까지 기억을 해두시면 되시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총 10가지의 동사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간단하게 이 동사들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동사의 5가지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동사의 특징은요. 여러분이 이미 다들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한 번쯤은 말로 옮겨봤을 법한 이제 그런 것들이 되겠고요. 이번 강의에서는 한번 쭉 정리를 해본다라고 이제 편안하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첫 번째로 동사의 특징은요, 바로 부정형이 되겠습니다. 동사의 부정형이죠. 자, 동사의 부정형 어떤 게 있어요? 우리 아까 능원 동사에서 제가 언급을 했었죠. 자, 많은 분들이 부정형으로 뿌랑 메이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아마도 지금까지 뿌와 메이를 구별을 못 하시고 헷갈리셨다가 그런가 이랬다가 막 이러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면요. 뿌랑 메이는 사실 이런저런 이렇게 따지고 보면 많은 차이가 있는데 가장 큰 차이는 시제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메이 같은 경우에는 과거 사실에 대한 부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뿌는 현재와 미래에 대한 부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제의 차이를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물론 이것들 외에도 많은 차이가 있지만 그것보다도 우선 이거를 확실하게 정리를 해놓고 그 다음에 다른 차이를 이제 구별을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쉽게 니吃饭了吗? 너 밥 먹었니? 라는 문장에서요. 아직 밥을 안 먹었던지 아니면 내가 일이 있어서 못 먹었던지 어떤 상황에 상관없이 이미 지나가 버린 그런 끼니에 대해서 그렇죠? 만약에 지금 오후 3시라면 내가 점심에 대해서만 얘기를 한다면 그때 안 먹었다면 메이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또 과거 사실에 대한 부정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옆에 문장을 이제 보시면요. 我不参加考试,我没参加考试 있어요. 그래서 不参加考试 뭐예요? 나 시험 안 보려고. 뭐예요? 미래에 대한 부정, 그렇죠? 나 내일 시험 안 볼래, 이런 것들. 아니면 나 오늘 시험 안 보러 가, 이런 것들. 나 지금은 시험 안 볼 거야. 이런 것들에 부정을 하는 거고요. 메이찬지아 가오슈는요, 나 시험 안 보러 갔었어. 나 시험 안 봤어. 과거형에 대한 그런 부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두 개의 차이 정도는 꼭 기억을 해두세요. 자,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동태조사를 붙일 수 있는 것들이죠. 동태조사라는 건 동사에 반드시 뒤에만 붙여서 사용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러저고 가장 기본적인 3개, 그쵸? 그래서 我想了这件事, 나 이 일에 대해서 생각했다. 완료형이고요. 그 다음에 我想着这件事 뭐예요? 나 일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다. 어떤 지속태를 나타내고 있고요. 다음에 我想过这件事 뭐예요? 나 이 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 경험태를 나타내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료 지속 경험에 대해서 동태 조사를 통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한 번 더. 동태 조사의 위치는 어디? 동사의 바로 뒤 위치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자, 다음에 3번째로는요. 우리가 이제 동사들을 중첩을 할 수가 있어요. 중첩이라는 건 뭐예요? 2번 반복해서 쓴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중첩 형태가 있습니다.
이 동사의 중첩은요. 사실 우리가 4강을 지나고 5강에 가서 굉장히 많은 형태에 대해서 한번 예를 들어서 보도록 할 건데 우선은 看看, 上扬, 上扬, 장이청, 是了是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만 좀 알아두세요. 어차피 다음 강에서 좀 본격적으로 좀 더 다뤄볼 내용들입니다. 자, 그런데 동사의 중첩은요. 의미 하나만 기억을 하실게요. 동사의 중첩의 의미는 바로 동사 이샤. 요것과 똑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동사 이샤는 뭐예요? 좀 뭐뭐 해주세요. 좀 뭐뭐 좀 해보세요. 혹은 좀 뭐뭐 좀 해볼게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좀 뭐뭐 하다 이런 의미 혹은 한번 뭐뭐 하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앞에 보시면 칸칸 좀 보세요. 혹은 한번 좀 보다. 그다음에 상량 뭐예요? 상의 좀 하다. 그리고 장이창 맛 좀 보다. 그다음에 是了是 자, 중요한 건 여기 마지막에 是了是 같은 경우에는요. 러가 붙었어요. 러는 뭐예요? 어떤 동작의 완료태이기 때문에 시도 좀 해봤다. 시도 한번 해봤다. 이렇게 과거형으로 완료태로 해석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중첩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네 번째죠. 보어를 이렇게 통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좀 잠깐 지우고 보면은 네, 보어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어는요, 동사를 보충해주는 말로서 항상 동사의 바로 뒤에만 붙어야 된다고 했고요. 다음에 제가 보어를 총 6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칸이라는 동사가 있다고 쳤을 때 잠깐 이제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칸이라는 동사가 있다고 쳤을 때 만약에 내가 참 잘 봤어요. 아주 재밌게 봤습니다. 라고 하면 칸 더很好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더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정도에 대해서 표현을 할 때 쓸 수 있는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칸더 내가 봤는데 很好 아주 잘 봤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런 걸 이제 정도보어라고 표현을 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많이 쓰는 것 중에서 칸 완러 이런 것도 이제 많이 붙여 쓰시죠. 그건 뭐예요? 다 봤다 이런 표현이에요. 이거는 결과보어라고 불렀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칸샹 뭐예요? 위를 보고 아래 보고 옆에 보고 방향을 붙여주는 것들 이런 거 쫙 붙이면 뭐예요? 방향보어라고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칸 이츠 이츠는 뭐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그쵸? 어떤 횟수를 나타낼 때 쓰죠. 그래서 칸 이츠 뭐예요? 한 번 봤다. 그 말은 동작의 양, 동량보어를 나타내는 거고요. 또 칸 이것이어시 이것이어시는 1시간이란 뜻이죠. 이거는 시간의 양을 나타내는 표현이기 때문에 1시간 동안 봤다 해서 우리가 뭐예요? 시량보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요. 더를 붙이고 다음에 뒤에다가 결과보어나 혹은 방향보어를 붙이면 그때는 동사 할 수 있다를 나타낼 수 있는 가능보어로 표현했었습니다. 요거의 부정형은 여기다가 뿌를 붙이면 됐었죠. 동사 뿌, 결과, 방향보어를 붙이면 동사 할 수 없다라는 의미를 가진 역시나 가능보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6가지 보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붙여 사용을 할 수가 있다고 했죠. 자, 잠깐 옆에를 보시면요. 제가 간략하게 여기다 쭉 적어놨어요. 그래서 처음에 보시면 뭐睡得很好 참 잘 잤다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쭉休息10分钟 뭐예요? 10분 쉬다 이렇게 시량보어까지 나타낼 수 있다고 제가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보시면서 맞아 이런 것들이 있었지 참 하고 넘어가시면 되세요. 제가 이제 뒷부분에 가서 또 정리를 해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때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우리가 이제 5번째 동사의 특징을 보시면요. 네, 5번째 동사의 특징을 보시면 동사는 앞에 올 수 있는 성분들이 꽤 많았지만 그 중에서 부사를 이제 많이 붙여서 사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사 그 다음에 동사. 자, 그랬을 때 일반 부사 중에서 또 어떤 동사와 부사가 많이 짝을 이루어서 사용을 하는지 이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자, 그래서 부사의 종류와 이제 동사를 붙여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이라이가 있습니다. 자이라이 하면 여러분 왜 이렇게 늦게 오니? 왜 이제서야 와?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자이랑 자이의 반대어인 찌오가 있어요.
우리가 부사 하면은 이제 뭐 헌도 기억이 나실 테고 페이창 뭐 이런 거 아주 매우 이런 표현들이 기억이 나실 텐데요. 그 다음으로 또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게 될 부사가 바로 자이와 찌우입니다. 자이와 찌우는요. 굳이 해석을 해보면 겨우 비로소 이렇게 해석이 되고 그 다음에 찌우는 곧 즉시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자이랑 찌우는 한국어로 해석이 되지 않는 순간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뭐 굳이 곧 즉시 겨우 이제서야 이렇게 해석을 하다 보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오류를 범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굳이 해석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느낌만 조금 기억을 해두시면 되세요. 자이는요. 내가 어떤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일이 잘 처리되지 않을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이 늦어지고 그 다음에 뭐 꽉 막히고 답답하고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할 때 사용을 해요. 그래서 약간 국도의 느낌입니다. 국도는 어때요? 왠지 차가 막힐 것 같고 그쵸? 일이 잘 진행이 되지 않을 것 같고 좀 답답할 것 같고 그런 느낌이죠. 그때 자이를 사용하시는 거고요. 그거의 반대어인 찌우는요. 일이 굉장히 수월하게 잘 풀리고요. 그 다음에 빨리빨리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고속도로의 느낌이다라고 그래서 그 느낌의 차이를 조금 구별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우리에게 자주 하는 말 중에서 니 잘来 이런 말을 하면요. 너 왜 이제서야 와? 너 왜 이제서야 오니? 너 왜 이렇게 늦게 와? 이런 뉘앙스가 되는 겁니다. 굳이 이 문장 안에 늦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더라도요. 자이라는 부사를 통해서 그런 느낌까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고요. 다음에 찌오는요. 찌오라이라고 했을 때 너 왜 이렇게 일찍 와? 너 왜 이렇게 벌써 오니? 라는 의미를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비록 이 문장 안에 뭐 이르다, 빠르다라는 그런 단어는 없지만 이 찌우라는 부사가 바로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부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사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다음에 아래를 보시면 찌우저가 있어요. 니 찌우저 하면 뭐예요? 너 벌써 가는구나. 너 왜 이렇게 일찍 가? 이런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뉘앙스 구별을 조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马上学完, 马上이라는 건요. 곧 즉시라는 의미를 가진 부사죠. 그래서 친구가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우리 둘이 만나기로 약속을 했는데 친구가 저한테 전화를 해서 야, 너 도대체 어디야? 왜 안 와? 이러면 우리 뭐라고 해요? 나 금방 도착해. 이러잖아요. 시간이 뭐 10분이 남았다, 1시간이 남았던 간에 나 금방 가 이러죠. 자, 중국어에서 그런 모든 표현을 다 대변할 수 있는 한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马上이에요. 우리가 음식점에 가서요. 어떤 음식을 주문했는데 30분, 40분이 지나도 안 나와요. 한국 사람들 못 기다리잖아요. 그때 종업원을 불러서 물어보죠. 왜 안 나오냐? 그러면 종업원들이 뭐라고 해요? 다 똑같은 말 합니다. 금방 나와요 이러죠. 그때 중국어로 马上马上 이렇게 사용을 하면 되세요. 그래서 马上은요. 곧 금방 됩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马上学完이라는 건 뭐예요? 금방 곧 다 배웁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正在学习라고 적혀 있습니다. 正在라는 건 뭐하는 중이다 라는 의미를 가진 그런 부사가 되겠죠. 그래서 나 지금 공부하는 중이야 라고 얘기할 때 正在学习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시고요. 다음에 已经开始 자, 已经은 뭐예요? 이미 벌써 라는 의미를 가진 어떤 동작이 다 끝났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사가 되겠죠. 그래서 已经开始 이미 시작했어. 이런 의미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부사랑 동사를 붙여서 사용하시는 것까지 봤는데요. 우리가 한 가지만 더 보도록 할게요. 깡이라는 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깡은요, 우리가 이 마샹이라는 것과 조금 연관지어서 보도록 할게요. 깡吃饭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马上吃饭 이렇게 문장이 있다고 칠게요. 자, 시제 구별을 하겠습니다. 刚吃饭, 马上吃饭 어떤 시제 차이가 있을까요? 자, 깡은요, 막 했어 라는 의미를 가진 과거형의 문장입니다. 나 이미 막 밥을 먹었어의 문장이에요. 근데 马上吃饭은 뭐예요? 곧 밥을 먹을 거야 라는 미래의 문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거형, 미래형 요거까지도 조금 구별을 하시면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번 강에서는 여러 가지 동사의 종류들 한번 쭉 훑어봤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인 동사의 특징 그리고 동사의 위치까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4강, 5강에서는 이런 것들을 토대로 우리가 어떻게 동사를 활용할지 그리고 어떤 특별한 동사들이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大家辛苦了，再见。